육아 후기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진짜로 원하시는 거는 오페어 후기일 것 같아요. 이 영상의 결론이 만약에 있다면은 오페어를 과연 추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이 영상의 결론일 텐데,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오페어를 추천해요 안 해요? 라고 묻는다면은 제 대답은 모르겠어요. 되게 애매하죠. 되게 애매한 답변인 거 저도 아는데 이 모른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그거예요. 가정을 잘 골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돌보는 게 또는 집안일을 하는 게 대부분의 오페어들은 아마 집안일을 할 테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오페어는 확실히 노동비가 싸요. 진짜 받는 거에 비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교통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뭐 학원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이러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개월을 다 채우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가족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저랑 안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오페어를 비추천했을 거예요. 제가 호스트 패밀리 분들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다 말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몇몇 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굉장히 저를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교통카드를 예로 들자면 저는 교통카드를 한 달권으로 끊거든요. 한 달권으로 끊어주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은 만료가 돼서 새로 교통권을 사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교통권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날 새로운 교통권을 사주셨어요. 오페어의 교통권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억을 해주시고 알아서 사주신다는 게 이게 신경을 안 쓰면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감기에 걸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콧물이 진짜 엄청 많이 났는데 그때 제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방문 앞에 티슈를 엄청 많이 놔주시고 되게 막 진짜 사소한 것들 있죠. 말투 같은 것도 명령형으로 말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너 이거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고용을 한 거니까 저를.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항상 wenn du magst, 뭐 네가 원한다면 아니면은 eine Bitte, 부탁을 할게 라는 어투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기들을 돌보는 일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기저귀 가는 거 있죠. 쌍둥이는 이상하게 똥도 같은 타이밍에 싸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제가 두 친구를 연속으로 갈아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이제 기저귀를 다 갈고 돌아오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ein Problem 9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doch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독일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doch가 뭐냐면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9이라고 부정형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긍정으로 대답을 할 때 doch를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도움이었어 라고 긍정형으로, 부정형에 대한 대답을 긍정으로 할 때를 도흐라고 대답을 해요. 갑자기 독일어 시간이 됐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때 칭찬을 정말 진지하게 해주시고요.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막 제가 딸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딸기가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집에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딸기를 사오시고. 네, 진짜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데 저를 신경 써주고 계신다는 게 확연히 티가 나는 것들을 확인할 때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배울 점이 많으신 분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일이 아무리 많고 이게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대가가 좀 적다고 느껴질지라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잘 해주시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잘 해드리고 싶어서, 도움이 어떻게든 되고 싶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딱 하나만 잘못됐어도 악순환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안 맞는 호스트 패밀리 분들을 만났더라면 이런 순환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이를 때려치고 싶을 거고 아기들한테도 더 잘해주고 싶지 않을 거고 저분들한테 내가 왜 도움을 줘야 하는지 이해조차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가족을 정말 잘 골라야 돼요. 모든 일의 시작은 가족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안 쉽죠. 아니 10년을 사귀고도 동거 시작하면은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인터뷰 그거 고작 몇십 분 몇 번 했다고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알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추천을 못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만날지 모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무 가정이나 고르시지 마시고 많이 따져보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좀 걸리는 게 있으면은 많이 걸러서 최대한 나랑 맞는 가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이나마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가정을 만나자 쳐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오페어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 장점은 아무래도 현지인이랑 같이 사니까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 마켓이 열린다더라, 어디에 뭐 페스티벌이 열린다더라, 여행지는 여기가 좋다, 여기를 가봐라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독일어도 상당히 많이 알려주세요. 생활 표현들을 확실히 더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뭘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독일어 물어보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언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점이고 생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을 받죠. 저 이번에 첫 휴가 있었거든요. 2주 휴가 있었는데 휴가 있을 때 여행하면 좋은 장소들을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독일어를 모국어로 삼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일어를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안정 같은 게 좀 들기도 하고 내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을 또 열거를 하자면 단점이야말로 정말 끝이 없죠. 단점이라기보단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뭐든지 집에 있는 건 뭐든지 맘대로 써도 된다고 하시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세탁기. 아기들 세탁물이 많을 경우 제 세탁물은 좀 나중에 돌려야 하고 먹는 것도 아기들이랑 같이 만약에 밥을 먹는다 치면은 같은 메뉴를 먹어야 해요. 다른 메뉴를 보여주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거를 먹으면은 그 친구들이 제가 먹는 걸 보고 궁금해하고 자기들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제약을 좀 받고요. 잠잘 때도 아무래도 저 친구들은 많이 울다 보니까 편하게 푹 잘 수 없고 저 진짜 초반에는 아기 울음소리 환청 들렸어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아기들이 안 우는데도 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나? 설마? 이럴 때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초반에는 좀 환청도 들렸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남의 집 살이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집 룰 잘 몰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남의 집은 어떻겠어요? 더 많이 혼나죠. 많이 혼났죠.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남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남의 집이거든요. 여행 갔다 오면은 내 방이 그렇게 편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밤을 새우는 걸 좋아해요. 제 생활 패턴이 저는 주말이면은 밤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 10시에 자가지고 오후 2시에 일어나고 이런 거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지 못하세요. 근데 저는 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집 룰에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약간 제가 그럴 때마다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막 방 밖에 나오는 시간도 모르겠고 이러시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지금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네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독일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좀 그렇다라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혼났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네. 이 집 룰에 따라야죠. 만약에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그게 불편하시다 하면은
이 룰에 따르는 게 맞는데 제가 좋아하는 생활 패턴을 포기한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기쁜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집순이거든요. 제가 진짜 한 3주 정도 집 밖을 아예 안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호스트 패밀리 분들은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심지어 교통권도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지적을 한번 받았었고, 저의 기존 생활 패턴이랑은 좀 확연히 다르게 생활해야 하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하죠. 아기들이 저를 때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2번, 3번 정도 있었는데 걔들은 그게 잘못된 걸 모르죠. 심지어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다 같은 자리에 있으셨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때리는 것도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진짜 놀랬어요.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쁘거나 막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냥 너무 놀랬어요, 그때. 진짜. 어쨌든 그 친구가 저를 때린 거고 저는 맞은 거잖아요. 오페어로 오지 않았으면 내가 아기가 던진 레고에 맞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항상 외출을 하면 한 3시 정도에 나갔거든요. 3시 정도에 나가서 늦지막히 집에 돌아오는 게 저의 외출 패턴이었는데 여기서는 3시에 이제 아기들이 다시 돌봐야 하니까 외출 피크 타임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 제가 한창 돌아다닐 시간에 아기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이죠. 제 기존 생활 패턴과 다른 게 좀 단점이긴 하죠. 제가 오페어를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진 못하겠지만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12개월을 채우고 싶어요. 이 집에서 1년 동안 오페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있고요. 만약에 그만둔다면은 그거는 제가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린 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크고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여전히 3개월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오페어에 관한 후기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더 있는데 사실 영상이 너무 벌써 길어져가지고 모두 말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자고 찍는 건데 참 모르겠어. 조언을 하나 드릴 게 있다면은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럴 때는 무조건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혼나는 것보다 하고 혼나는 게 훨씬 반응이 유하고 차라리 하고 혼나면 내가 노력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혼내지도 않으세요. 그냥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을 주실 뿐이지. 그러니까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세요. 그게 오페어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입니다. 뭐 어쨌든 제 후기 아닌 후기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BC의 세계 또 놀러오세요. 안녕.